네, 2023년 1월 2일이네요. 이정훈입니다. 우리 군이 잘하고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잘하는 거는 격려할 필요가 있고 못하는 거는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죠. 우리 군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주장해왔던 것 같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어제가 주말이었죠. 일요일이었죠. 국방부하고 합참에서 좀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신년사를 밝히고 난 다음에 청와대 대통령실 벙커에서 국방부 합참에 대해서 또 각군 참모총장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야단이 있었느냐? 북한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이번에 뭐 무인기였지만은 그 다음에 유도탄, 미사일, 장사정 포 이런 거에 대한 대책 있느냐? 네. 있다 그랬죠. 지금까지. 우리 그 대포병 뭐랄까 북한이 이제 포를 쏘려고 하면 우리 군도 같이 맞대응을 해서 대포병 사격으로 북한 포병을 개변시키고 KAMD로 맞고 뭐 어쩌고 저쩌고 킬체인으로 때리고 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우리의 ADD 국방과학연구소를 미국도 MD가 꽤 잘 돼 있는데 별도로 MD청 미사일 방어청을 정보기구로 두고 있는데 우린 뭐 따로 두기는 어려우니까 국방과학연구소를 MD청으로 임무를 부여하자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로 요 앞선 방송에서 북한이 600mm 방사포 개발을 완료했다라고 해서 노동당에 보고를 하고 그 600mm 방사포를 12월 31일, 1월 1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신문을 전방부대에 배치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방사포는 원래 우리로 비교하면 MLRS 다연장 로켓이고요. 거기에서는 12발의 이제 로켓이 날아가는데 그 발사대에다가 400mm 미사일, 600mm 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거죠. 여기에 맞서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천무입니다. 과거에는 구룡이라는 게 있었고 하나가 천무를 개발했는데 천무는 12발의 로켓을 쏘고 요걸 이제 KTSSM 한국형 육군 전술 미사일이란 약자일 겁니다. 400mm 미사일 쏠 수 있고 600mm 미사일을 쏘도록 했습니다. 그걸 KSSTM-1, 2라고 합니다. 요거의 원형은 미국의 MLRS입니다. 그 미국에서는 ICBM은 미 공군 우주사령부가 관리하고 그 다음에 미군은 지대지 미사일 중에서는 ICBM만 갖고 있고 IRBM이나 MRBM은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단거리 SRBM은 육군이 운영하는데 육군에서는 에이타크ම්스를 갖고 있다. 에이타크ම්스는 사단의 포병여단, 군단의 포병여단들이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거를 참고해서 우리도 과거 이스칸데르 러시아제 미사일을 토대로 한 현무2를 발전시킨 현무4, 그 다음에 순항 미사일인 현무3는 미국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게 전략 미사일이니까 공군 우주사령부가 관리하는데 우리는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에서 관리합니다. 육군이 관리하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 육군 미전사는 육군의 직속 부대이긴 하지만 사실 합참이 작전 통제하는 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아까 말한 대로 에이타크ම්스, 그 다음에 MLRS 같은 무기는 미군에서는 육군에서 군단 사단 관리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 천무가 같다 그랬죠. 천무를 어디서 관리하느냐? 육군 군단급 포병여단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KTSSM을 군단에 배치가 됐다. 그리고 이제 155mm 포부터는 사단, 105mm는 연대, 뭐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씩 이제 포전력이 작아지죠. 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킬체인을 가동한다고 하는 거는 현무 2, 3, 4, 그 다음에 잠수함에서 SLBM을 쏴서
북한이 우리를 때리려고 할 때 선제 타격하는 것이고, 거기서 살아서 올라오는 놈이 있으면은 KAMD로 맞고, 그 다음에 북한도 이제 군단 전력으로 아까 말한 400mm 방사포, 600mm 방사포 또는 기존의 방사포를 쏠 거니까 그것들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KMPR을 하는데, 우리 육군 군단에서는 천무, 그 다음에 사단부터는 사단 포병 여단은 155mm, 여단의 연대에 있는 뭐 포대대에서는 105mm 이렇게 쏴서 북한을 괴멸시키는 거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북한이 600mm, 400mm 전술 유도탄을 만들어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KAMD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KAMD는 북한에 뭘 맞느냐? 북한에서 쏘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이상을 막는 거지, 북한의 전술 탄도 미사일을 막는 게 아닙니다. 전술 탄도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하겠다 그랬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을 만들었죠. 미국의 MD랑 또 다른 이제 포탄을 잡고 뭐 박격 포탄까지 잡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박격 포탄 아주 굉장히 작은 거, 뭐 155mm 포탄도 잡는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하는 한국형 아이언돔은 600mm 방사포 잡는 게 최저치 겁니다. 아마 400mm 방사포나 그 이하 것들이 오게 되면 못 잡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이 무인기까지 막으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으로 미국은 MD로 자기를 방어한다면, 이스라엘은 미국의 MD에 비슷한 개념으로서 에로라는 시스템이 있고, 뭐 데이비드 슬링 같은 그런 미사일 유격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 말고 아주 이스라엘은 적국과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국에서 날아오는 포탄도 잡기 위해서 아이언돔을 이스라엘 전역을 거의 덮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북한 미사일을 잡는 거는, 북한에서 뭐 화성 시리즈 오는 거는 우리 KAMD로 잡겠다는 개념이고, 북한이 이제 방사포 이하의 작은 포는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잡겠다는 개념인데, 우리 한국형 아이언돔이 방사포 정도 막는 거지 그 이하 것들은 못 잡습니다. 근데 이번에 북한 무인기한테 농락을 당하면서 무인기까지 잡으라고 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으로 거의 모든 포탄을 잡으면서, 그 다음에 드론돔이라 그래갖고 드론을 잡는 레이저까지 개발해서 판매에 나서고 있죠. 뭐 현재로서는 무인기 잡는 시스템은 없다라는 게 정설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전방부대에서 벌컨 같은 거 쏘면 못 잡을 것도 없어요. 못 쏘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KAMD로 막는 거는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걸 막는 거고, 북한의 방사포 이하는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막아야 되는데, 한국형 아이언돔이 작은 무인기 포함해서 포탄들은 못 막는다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긴급히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뭐 외국 업체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군인들이 이러한 게 할 수 있나 그러면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실정이 벌어지면 못하는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허풍이 있다는 얘기죠. 이제 무인기 뚫리고 나서, 대통령 실태를 듣고 나서 보니까 무인기와 북한에서 포탄 오는 것도 막아야 되겠다 판단이 드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기업들한테 막 그걸 이제 뭐 자료를 구하고 난리를 피웠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ADD 국방과학연구소가 한국형 아이언돔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 늦게 출발해서 이스라엘식으로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사일 요격하는 것도 천궁 시리즈로 하는데, 천궁도 기본적으로 S-300이라고 러시아 기술을 토대로 한 거거든요.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전 세계로 퍼져서 우리가 현무투를 만들었는데, 이 러시아 기술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누리호가, 제가 지난번 시간에서 스페이스X의 펠컨 발사체보다가도 한 세대 뒤진 로켓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노즐을 조절하는데 우리 건 못하다. 그게 다 러시아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KAMD도 허점이 있는데, 아이언돔도 역시 이스라엘에 비해서 스타트가 늦다 보니까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조기에 따라가려면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를 MD 플러스 아이언돔, 한국형 아이언돔 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바둑에서도 아생연회 살타, 내가 산 이후에 상대를 때려야죠. 내가 죽은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KAMD도 완벽하지도 않고 아이언돔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국방과학연구소를 딱 지정해서 무조건 하게 하고 못하면 책임을 물어야죠. 그리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아이언돔을 연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KF-21을 인도네시아와 같이 처음 개발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계속 아이언돔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으니까 그 단계에 공동개발 참여해서 우리도 기술을 배우고 바로 한 그레이드 높게 들어가야지 뒤늦게 따라가게 되면은 계속 빈 공간이 발견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주변국들에서 특히 가자 지역에서는 하마스가 쏘는 박격포탄 뭐 다 막아야 되니까 많이 발전해 있거든요. 드린 말씀은 그겁니다. 이스라엘과 협력해라. 아이언돔 같이 하고 드론돔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스카이 스파터라 그래갖고 뭐 그쪽에서는 아주 무인기라도 날라오면 다 발견하는 그러한 레이저로 발견하고 EOTS로 발견하고 레이더로 발견하는 그런 감시 시스템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북한의 미사일과 그 다음에 포탄을 막아내야만 그 다음에 북한을 작살낼 수 있는 거죠. 그 중요한 거는요. 제가 지금 북한이 하는 도발에 대해서 군비 경쟁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앞선 시간에서는 북한이 이번에 했던 거는 방사포 400mm, 600mm인데 우리는 이미 그걸 개발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이스칸데르 했는데 우리는 10년 전에 이스칸데르 했다. 그래 북한이 ICBM 만들었는데 우리도 ICBM이 있다. 지금 남북한은 치열한 군비 경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군비 경쟁을 더 가속화시켜갖고 북한의 경제력이 절단나게 하면서 플러스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완벽한 방어망을 만들어야죠. KAMD가 불안정한 방어망인데 그거를 국방과학연구소한테 임무를 줘서 완벽한 미국에 가까운 MD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북한하고 바로 근결에 있다 보니까 근거리에서 날라오는 방사포탄 이하의 포탄 위협에도 있거든요. 우리 KAMD는 북한에서 쏘는 600mm 방사포까지만 막고 400mm 이하의 포탄들은 못 막습니다. 이건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린 겁니다. 그걸 막으려면 아이언돔이 필요한데 지금 아이언돔을 하겠다고 국방과학연구소가 하는데 시간도 없고 실력도 딸리니까 이스라엘과 공동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빨리 우리 대한민국 주요 지역 적어도 대통령실 그 다음에 뭐 영종도에 있는 인천공항 그 다음에 F-35가 전략기지니까 청주기지 같은 데는 아이언돔으로 완벽하게 씌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하고 계속 군비 경쟁을 하다 보면 북한이 자기네가 전략적으로 때릴 수가 없으면은 모순이 오면서 그러면서 무너진 게 결국은 북한이었죠. 두려워하지 말고 북한하고 군비 경쟁을 벌이면서 우리도 MD를 해야 된다. MD를 하려면 국방과학연구소를 MD 전담기관으로 지정해놓고 더 완벽한 KAMD를 하고 플러스 K-아이언돔을 이스라엘과 공동개발해서 하는 쪽으로 빨리 하라.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육군의 미사일 전략사령부하고 공군의 미사일 방어사령부 둘을 합쳐서 같이 가동하는 걸로 하고 거기다가 미군까지 붙여서 연합 미사일 작전사령부를 구성하면 우리의 안전은 더 올라가면서 한미 협조가 더 올라가면서 우리가 안전해질 겁니다. 지금 우리 킬체인도 가만히 보면은 미국의 뭐 정보를 받아서 미국과 같이 하는 거 우리 단독으로 못 하거든요. 그럴 할 배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 미사일 사령부를 한미로 미리 딱 해놓고 그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아생연의 살타다. 국방과학연구소를 MD 전담기관으로 아이언돔 이스라엘과 같이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미사일 전략사, 미사일 방어사를 합쳐서 미사일 작전사령부를 만들고 플러스 미군과 같이 해서 연합 미사일 작전사령부를 만들어서 우리 생존을 하면서 북한하고 무한 군비 경쟁을 하다가 우리는 더 확실한 파이버 안전 철모를 써서 북한을 붕괴시키자. 제 생각 괜찮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